1998년 미국에 살고 있었던 톰과 아일린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대학생 때 서로 만나 졸업하자마자 결혼. 1998년 이때는 무려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호주와 하와이 인근에 있는 한 섬에서 2년 동안 봉사 순방을 하고 1998년 1월 25일 여행차 호주 퀸즐랜드에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아내 아일린의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덩달아 남편 톰도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즐겨왔는데 이때 역시 퀸즐랜드에서 다이빙하고 놀려고 들렸던 거예요. 호주 퀸즐랜드에 도착한 이들은 맑고 탁 트인 아름다운 바다로 나가기 위해 한 보트에 올라탑니다. 1998년 1월 25일 그 보트에 탄 사람은 이 부부를 포함 26명이었고 26명이 탄 보트는 최소 2,900여 개의 암초가 있다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역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곳에 있는 세인트 크리스핀 리프. 영어 어려워요. 여튼 이곳이요, 따뜻하고 깨끗한 물로 유명해서 매년 관광객들이 몰려와 보트 여행을 많이 즐기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매년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스쿠버가 취미인 이 부부와 나머지 20여 명의 사람들이 출발한 거예요. 보트 선장은 약 40km를 향한 후에 바다 중간에 보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톰과 아일린을 포함한 26명의 인원들은 너무 부푼 마음으로 아싸 이제 제대로 놀아보자, 다이빙 장비와 잠수복을 갖춰 입으면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했죠. 이때 선장은요, 모든 인원들의 장비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로 다이빙을 마치고 올라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무 오래 하지 마라. 1시간 이내로 하고 물 위로 올라와라. 그렇게 푸른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할 생각에 들떠 두 사람은 곧 일행들과 함께 물속으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신나서 이리저리 바닷속을 구경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의 촉이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싹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일린과 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놀란 두 사람은요, 물 위로 다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트도 없는 거예요. 뭐지? 나랑 톰 지금 바다 중간인데 20명이 넘는 일행들은 다 어디 갔으며 보트 어디 갔어? 아니, 알고 보니까 둘이 정신없이 구경하고 논다고 1시간 가까이 된지를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약속한 1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사람들이 한두 명씩 시간 맞춰가지고 보트로 복귀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신나가지고 주위를 아예 보질 않았던 겁니다. 한 번만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둘러봤으면 위로 올라가는 일행들이 그 24명 중에 24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보였을 거고 눈치를 챘을 텐데 둘이 신나가지고 아예 보질 않고 있었다 보니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보트에 복귀를 했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선장입니다. 이 선장이 한 명 한 명씩 올라오니까 인원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원 체크를 잘못한 거예요. 26명이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24명 다 왔네, 갑시다. 그러고 그냥 보트를 몰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건 일행들이에요. 내내 같이 보트를 타고 왔는데 보통 선장이 그냥 가자고 출발하면 여기 그 커플이 있던데 그 커플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말해줄 법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대요. 일행들조차 아일린과 톰 커플이 안 왔다는 걸 캐치 못한 거예요.
아니 투명인간도 아니고 어떻게 선장과 일행 아무도 몰랐을 수가 있지? 26명이었는데? 그렇게 보트는 가버렸습니다. 톰과 아일린은 바다에 그대로 남겨졌어요. 땅이었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다시 오겠지 하겠지만 바다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물살. 가만히 있어도 이들의 위치는 계속 바뀌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물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특히 바다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와,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바다는요, 특히 밤이 진짜 더 무서운데. 상황을 파악한 둘은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짐이 보트에 실려있고 하니까 금방 찾으러 와 주겠지, 구조해 주겠지 라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이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해안가에 도착한 선장은요, 보트에서 별다른 특이점 찾지 못하고요, 그냥 다이빙 일정을 마무리 지어요. 아, 오늘 다이빙 일정 끝났습니다. 안 해요. 내일 오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사고 시간으로부터 약 48시간 동안 잊혀집니다. 바다에 버려진 거예요. 48시간, 이틀 동안. 잊혀졌던 이들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이틀이 지나가지고 해당 보트 업체 직원이 보트 한 구석에 박혀있는 이 둘의 짐 가방을 발견한 겁니다. 보트 구석지에 찡박혀있는. 뭐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아일린과 톰의 여권이. 혹시나 싶어서 보트 탑승객 명단과 여권 대조를 딱 해보니까 이틀 전에 우리 보트에 탔던 손님이네? 그때서야 눈치챘던 거예요. 아, 그때 이 두 명을 안 태웠었네. 그때서야.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이 둘의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틀이 지나서 약 3일간 대규모의 해상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겠냐고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당연히 못 찾았어요.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월의 어느 날 퀸즐랜드 북부 해안으로 잠수복 하나가 떠밀려 들어옵니다. 여성용 잠수복 하나.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조사관들이 혹시나 싶어서 이 잠수복에 붙어있던 따개비를 분석했는데 약 1월부터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일린이 실종된 것도 1월인데 아무래도 실종된 아일린의 잠수복인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일린의 잠수복만 발견됐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 직후에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요, 이들의 숙소에서 일기장을 하나 발견해요. 그 일기장을 보니까 내용 중에 빠른 죽음, 평화로운 죽음, 편안한 죽음 등 죽음에 관한 여러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혹시 둘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계획한 건가? 일부러 좋아하는 스쿠버 하다가 죽으려고 일부러 보트를 안 탔던 건가? 아니면 죽은 것처럼 위장한 뒤에 어딘가에서 신분 세탁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일기장 하나로 인해 오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으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요, 이 보트 업체의 말이에요. 사고 다음 날인 1월 26일 같은 장소로 또 다른 선장이 스쿠버 다이빙을 할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 자신의 보트 안에는 전부 이탈리아인만 탑승해 있어서 모두가 이탈리아어로만 대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스쿠버를 다 끝내고 돌아오는 보트 안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했던 건 해안가에 도착해서 탑승객 모두가 내린 뒤에 떠나가는 그들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출발할 때보다 2명이 더 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들어 보트 업체 측과 해당 선장은 이 부부가 일부러 실종된 척 만든 것 같다,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1998년 6월, 사고 지점으로부터 121km 떨어진 포트 더글라스 해변이라는 곳에 공기 탱크를 비롯한 다이빙 장비와 소지품 몇 개가 떠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모두 아일린과 톰, 이 부부의 것이었어요. 떠밀려온 장비 중에는 수중에서 메시지를 작성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이브 슬레이트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슬레이트에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26일 오후 3시 여행사에 의해 에이진코트 리프에 버려졌습니다. 제발 우리가 죽기 전에 와서 우리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조사 결과 이 메시지는 사고 당일인 25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 부부는 적어도 하루 동안은 물에 계속 떠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떠밀려온 두 사람의 장비와 잠수복을 조사했는데 산호초에 긁혀 구멍이 난 거 외에는 상어라든지 이런 거에 물린 흔적이나 핏자국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무언가에 의해 공격을 받아 사망한 게 아닌, 잠수복도 어떠한 이유로 스스로 벗은 것 같고, 원래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탈수 증세로 인해 먼저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 앞서 보트 업체 직원의 말 따나 이탈리아인 밖에 없었는데 돌아올 때 미국 언어가 들렸다 하니 스스로 몰래 그 보트에 타 잠수복과 물건 이런 걸 던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슬레이트에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시신은 발견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바다에 떠밀려 가잖아요. 그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 그대로 이 둘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뭘 부여잡고 있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면서 위치가 바뀔 텐데, 어제 그 장소에서 그 보트에 다시 올라탔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보트 업체와 선장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피해자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 이후에 톰과 아일린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톰과 아일린을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보트를 운전했던 선장은 불법 살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선장이 속해 있던 회사는 과실이 인정돼서 벌금을 물고 폐업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너무 무섭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다이빙하러 놀러 갔는데 보트 선장이 실수로 버려두고 와버린, 이틀 동안 바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버려진 거잖아요. 만약 두 사람이 사망한 거라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죽어간 거 아니에요. 그 공포감이 정말, 다이빙하러 왔다가 무슨 일입니까? 실제로 충격적인 이 사건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옆에 2003년 오픈 워터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실제 사건을 들으시고 이 영화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각색했는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좀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요, 진짜 믿기 힘든 사건인데 다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는데 거북이 등을 타고 살아난 사람을 다룬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다뤘던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옆에 거북이 등을 타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정말 믿기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위에 느낌표를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사건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살려준. 그래서 오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실종된 한 부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